인생 문제집. 소띠 음력 2월생 완전 분석. 머리로는 다 알면서 왜 나는 항상 멈춰설까?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코트, 사이즈, 층수, 가격까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사면 나중에 더 세일할 수도 있잖아. 저 코트, 나한테 정말 어울리는 게 맞나? 일단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집에 돌아오는 길. 그 코트는 이미 품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이게 당신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생 문제집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회의할 때 가장 날카롭게 문제를 짚어내는 사람. 누구보다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는 사람.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이미 10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돌리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자리였습니다. 여행지 후보 3곳. 다들 각자 의견을 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각 여행지의 날씨, 비용, 이동거리, 숙박 평점까지 머릿속에서 이미 다 비교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다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가족들이 답답해합니다. 오빠는 맨날 그래. 맨날 생각만 하고 결정을 못해. 그 사람은 억울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입이 안 열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띠이면서 음력 2월에 태어난 사람. 생년으로 보면 소띠입니다. 1949년, 1961년, 1973년, 1985년. 그리고 음력 2월. 양력으로는 보통 3월 초에서 4월 초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소띠가 가진 기운은 축입니다. 한겨울. 땅속에서 조용히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음력 2월의 기운은 묘입니다. 봄. 만물이 일제히 땅을 뚫고 나오는 계절. 기다리지 않습니다. 느끼는 대로 움직입니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관계를 중심에 둡니다. 이 두 기운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는 겨울. 행동하려는 본능은 봄. 하나는 좀 더 확인하자고 말하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나가고 싶어라고 외칩니다. 이 두 목소리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한 사람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엔진은 이미 돌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같이 밟히는 겁니다.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창회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다들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소띠 2월생인 그 사람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저 친구는 목소리가 커졌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 친구는 살이 빠졌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저번에 나한테 서운한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네. 전부 다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조용합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는 요즘 어때? 뭐하고 지내?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뭐 별일 없어.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를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안전하다는 확신이 안 선 겁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소띠 2월생인 엄마. 이미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폭발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직업은? 가정환경은? 우리 딸이랑 맞는 사람일까?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아, 그래. 잘 됐네. 딸은 서운합니다. 엄마는 관심도 없어. 엄마는 억울합니다. 온 정신이 딸 생각으로 가득 찬데.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꺼냈을 때 딸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내가 틀렸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두려워서입니다. 이게 소띠 2월생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이유입니다. 차가운 게 아닙니다. 안전함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은 남들이 답답해할 때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밤이 됩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코트 그냥 살걸. 딸한테 잘 됐다는 말밖에 못해줬는데 괜찮을까? 그 사람 내가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이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소띠 2월생의 뇌는 결정을 내릴 때 혹시 내가 틀리면? 이라는 질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게 작동합니다. 남들이 60점짜리 확신으로 움직일 때 이 사람은 100점이 되어야 움직이고 싶은데 실제로는 100점이 될 것 같으면 120점까지 기다리고 싶어집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관계는 멀어집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밤에 혼자 생각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이 반복. 이게 소띠 2월생이 평생 안고 가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패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입니다. 소띠 2월생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거리를 둡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리시죠? 이웃집 사람한테는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30년 함께 산 남편한테는 말이 없습니다. 친한 친구한테는 정작 속마음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틀리면 이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더 계산합니다. 더 말을 아낍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쌀쌀맞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더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오랜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동업을 제안합니다. 소띠 2월생인 그 사람.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 리스크, 수익 구조까지 대략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좋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친구가 먼저 시작합니다. 1년 후 그 사업이 잘 됩니다. 그 사람은 또 밤에 생각합니다. 그때 같이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 이야기가 한 번도 아닌 겁니다. 2번, 3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소띠 2월생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그 앞에서 멈춰 섰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 곁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답답해? 그냥 결정해.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나 믿고 그냥 해봐. 이 말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소띠 2월생에게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더 다칩니다. 더 물러섭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납득. 감동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납득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띠 2월생입니다. 실패하는 방식입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 부모님 댁에 먼저 가도 될까요? 그냥 이번 한 번만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이미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 전례가 생기는 건 아닐까?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글쎄, 그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 부모님 쪽에 형제가 많이 모이게 되어서요. 제가 빠지면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다고 해서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드립니다. 소띠 2월생은 자신이 납득한 결론이어야 비로소 마음 편하게 움직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때도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좋았어요 보다 당신이 그때 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가 훨씬 더 닿습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말. 이 사람의 언어는 논리입니다. 그 언어로 말을 걸어야 통합니다. 이제 소띠 2월생인 당신에게 직접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감정이 아주 많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겁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낮에 했던 말, 하지 못했던 말을 다시 돌아보는 사람. 그게 당신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내 말이 틀렸던 건 아닐까? 괜히 나서지 말걸. 그냥 한마디만 더 했어도. 이 반복되는 밤. 이게 당신 안에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꺼냈을 때 감당이 안 될까봐 오히려 겉으로는 조용히 있는 겁니다. 이걸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쌀쌀맞지? 내가 뭘 잘못했나? 관심이 없나 보다. 아닙니다. 당신은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을 못한 겁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띠 2월생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숙소 후기를 수십 개 읽습니다. 교통편을 서너 가지 비교합니다. 날씨까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일이 다가오면 불안합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진 않을까?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불안은 여행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은 책임감입니다. 완벽한 여행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출발 전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게 당신입니다.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따뜻한 사람입니다. 소띠 2월생에게 인생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을 때입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준비, 완벽한 확신. 이것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인생은 언제나 준비 중으로 끝납니다. 봄은 완벽한 날씨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이 완벽하게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옵니다. 불완전하게, 조금 이르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봄이 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묘의 기운, 봄의 기운, 튀어나가고 싶은 그 본능. 그게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려는 힘입니다. 머리가 아직이야라고 말할 때 가슴이 지금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에 한 발만 내딛어 보세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됐다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많이 좋아 라고 한마디만 더 해보세요. 백화점에서 코트를 보다가 이거 나한테 어울려요? 라고 한마디만 먼저 건네보세요. 오랫동안 망설였던 그 결정. 100점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75점일 때 한번 해보세요. 인생은 머리로 설계하는 게 아닙니다. 발자국으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당신이 가진 그 훌륭한 설계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발을 떼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아니면 지금껏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당신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인생 문제집은 그 이야기를 하는 채널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대신 말해줬으면 했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이게 나 이야기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
제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인생 문제집이었습니다.